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삼성에서 갤럭시 S20 FE를 발표했죠. FE라는 거는 팬 에디션을 의미하는데요. 말 그대로 갤럭시 팬들을 위한 폰이다 라는 것을 말해요. 특징을 대략 살펴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마 2020년 올해의 폰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폰이더라고요. 상반기에는 아이폰 SE가 50만원에서 한 60만원대의 가성비 폰으로 나왔다면은 갤럭시에서는 80만원대의 가성비 폰으로 나온 거예요. 80만원대의 엄청난 가성비 폰이라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구체적인 내용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색상이 다양하게 나오네요. 클라우드 화이트, 오렌지, 민트, 라벤더, 네이비, 레드 총 6가지 색상으로 나오는데 이 중에서 오렌지 색상만 빼고 우리나라에는 5가지 색상이 출시한다고 해요. 올해 하반기에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밀고 있는 헤이즈 디자인까지 적용이 돼가지고 패밀리 룩도 맞췄고요. 은은한 무광으로 고급진 그립감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뒷판은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디스플레이는 6.5인치의 슈퍼 아몰레드가 탑재된 플랫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120Hz 주사율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갤럭시 노트 20에서 호불호가 갈렸던 게 이 울트라에는 120Hz를 지원하지만 기본 모델에서는 120Hz를 지원해주지 않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플래그십에서 기대하는 기능들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움의 목소리가 꽤나 컸어요. 그런데 더 저렴한 S20 FE에서는 120Hz가 들어갑니다. 120Hz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아마 써보신 분들은 모두가 공감할 거예요. 한번 120Hz 주사율을 느끼고 나서 다시 60Hz짜리 스마트폰을 쓰기에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느껴집니다. 조금 디스플레이에서 아쉬운 거는 전면 디스플레이가 고릴라 글래스 3가 탑재되었다는 건데, 고릴라 글래스 3는 갤럭시 S4 아니면은 최근에 중보급기 A51이나 71 등에 들어가는 글래스인데요. 사실 플래그십 라인을 제외하고는 최근 중보급기에 대부분 3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최신의 플래그십보다는 긁힘이나 깨짐에 취약할 수 있으니까 보호 필름은 한 장 깔아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전면 디자인에서 베젤을 살펴보면 기존의 플래그십보다는 더 두껍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좌우 베젤은 살짝 있는 게 더 좋더라고요. 제가 스마트폰을 리뷰하면서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케이스를 착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엣지 디스플레이처럼 베젤이 매우 얇은 경우에는 누워서 사용할 때 터치 오작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좌우 베젤이 적당히 있기 때문에 케이스 없이도 좌우 그립을 했을 때 터치 오작동의 불편함은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상하단 베젤은 살짝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 느낌이에요. 실물을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발표에서 보여진 이미지로 보자면은 아이폰 11 시리즈보다는 살짝 얇은 수준의 상하 베젤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프로세서는 S20 시리즈와 똑같이 스냅드래곤 865가 들어갔어요. 램은 6기가로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프로세서에서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불만을 가지진 않을 것 같아요. 8기가였으면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저장 공간은 128기가로 요즘 나오는 플래그십보다는 조금 낮은 등급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추가 SD카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전혀 불만이 없을 것 같고요. 카메라는 트리플 카메라로 초광각, 광각, 망원 카메라 이렇게 3가지를 지원하고 초광각 광각은 1200만 화소, 망원은 800만 화소예요. S20 플러스와 마찬가지로 30배 디지털 줌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전면 카메라는 3200만 화소로 오히려 S20 플러스보다 높아요. 최근 플래그십 모델들도 전면 카메라는 1000만 화소를 기본으로 삼는데 오히려 더 높은 화소수의 전면 카메라 스펙이 들어간 거죠. 물론 이 화소수가 전부는 아니지만 최근 삼성의 카메라 보정 기술과 높은 프로세서 처리 능력으로 전면 카메라의 화소수를 제대로 이용하는 결과물을 내주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배터리는 4500mAh로 S20 플러스나 노트 20 울트라와 동일하고 25W 고속 충전까지도 지원을 한다고 해요. 거기다가 이 방수 방진도 IP68 등급으로 최고 등급을 넣어줬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 바로 이 가격이죠. 약 89만원 극후반, 사실상 90만원이라고 보여지는 가격으로 출시할 거라고 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스펙의 기능들, 성능들, 디자인까지 봤을 때 이거는 완벽하게 팀키를 넘어서 아이폰 SE2와 함께 올해의 폰으로 손꼽아도 될 정도라고 보여지네요.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가 됩니다. 거기다가 사실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정가를 주고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적어도 카드 할인 10% 정도는 받고 구입하기 때문에 80만원 초반, 잘하면 70만원대까지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만약 제가 S20 플러스나 노트 20 울트라를 사용하지 않고 올해 폰을 딱 하나만 구입해야 된다고 하면은 S20 FE를 구입할 것 같네요. 물론 실제로 사용을 하면 최적화 문제라던가 다른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만요.
전반적으로 크기를 봤을 때에도 5인치대의 작은 폰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6.5인치로 출시했기 때문에 호불호가 덜 갈릴 것 같고, 최근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기본으로 100만원이 넘어가고 120, 130까지도 훌쩍 넘기는 와중에 90만원 조금 안 되는 가격으로 후면 플라스틱이나 전면 디스플레이, 고릴라 글래스 3처럼 이런 외부적인 스펙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게 지금까지 출시한 플래그십들의 뺨을 후려치는 성능을 느낄 수 있다니, 이 하반기를 아예 삼성에서 다 가져가겠다는 생각으로 출시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전 예약은 10월 6일부터 진행된다고 하고 정식 출시일은 10월 16일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제품도 빠르게 공수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티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